자,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근로시간입니다. 우리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습니다. 시급이 높다, 낮다 하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시급은 시간당 급여 혹은 임금의 줄임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근로계약서에 언제, 어디서, 또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에는 출퇴근 시각이 언제인지가 포함됩니다. 출근해서 퇴근까지의 모든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 보통은 점심시간이 되는 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는 시간을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 사장님이나 매니저가 어떤 일을 지시하지 않아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 밖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하거나 업무 마감 후 정리하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직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일과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회식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직원 간 친목 강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법률, 즉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일주일 혹은 하루 단위 근로시간을 말하는데요. 법이 정하는 기본적인 최장 근로시간입니다.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7시간이고 일주 35시간이 최장 근로시간이 됩니다. 18세 이상의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 최장 근로시간입니다. 이에 비해 소정 근로시간은 방금 말씀드린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일해서 주당 10시간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12시간까지,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하루에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한 이 시간은 원래 정한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연장 근로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야간 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루어지는 근로를 얘기합니다. 휴일 근로란 말 그대로 휴일에 하는 근로입니다.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 모두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 한 경우라면 원래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연장 근로의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임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임금의 법적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다만 일한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한 일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던 경조사비나 일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적으로 결제해야 했던 비용에 대한 보상은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다음에 4가지 원칙을 꼭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꼭 지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계좌이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각종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매달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월드 클래스에 오른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 선수가 구단으로부터 주급을 받는다는 뉴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행상 거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월급을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사용자는 이것 때문에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그만큼을 제한 임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최저임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비록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2022년은 9,160원, 2023년에는 9,620원이나 그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만약 나도 모르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에 사인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러분은 최저임금과 여러분이 실제 받은 시급의 차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금까지 임금 체불을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즉 집 근처의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임금을 받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여러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는 가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만약 그 가게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휴업이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된 것이라면 그 가게를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의 70% 이상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사정이란 영업이 잘 안 되거나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고장나서 수리해야 하거나 또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경우, 원자재나 식자재 등이 공급되지 않아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어떤 법령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한 경우, 그래서 가게를 닫아야 하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슬기로운 노동생활, 다음 차시로 이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